이 사랑의 단상, 사실 뭐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랑의 단상이라는 제목은 사실 이게 우리가 내용을 정확하게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사실은 좀 적절치 않은 이제 그런 번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한다면,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의 파편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는 특별한 말이 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데와 다르게 사랑에 빠지면 좀 이상해진다 말하는 게, 평소에 잘 말하다가도 이상하게 사랑에 빠지면 이상하게 좀,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 그럴까요? 좀 바보 같아진다. 그리고 좀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아파티시하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더듬 된다,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누구죠? 생각이 잘 안 나네요. 누구지? 로만 야콥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만 야콥슨이라는 사람이 소위 말더듬의 질병을 통해서 유명한 환유와 은유 관계, 이런 거를 이제 얘기했는데, 언어를 그러니까 언어 장애가 있죠. 언어 장애. 그래서 언어 장애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단어를 못 고르는 이제 그러한 장애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언어를 구사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상대방한테 자기 의견을 전달하고, 또 상대방의 그 의견을 알아들어서 또 응답을 하고, 즉 커뮤니케이션이 이제 언어의 그런 가장 중요한 펑션인데, 기능인데, 이게 잘 안 되는 경우 우리는 이제 언어 장애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언어 장애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바로 언어가 커뮤니케이션 작용을 하려면 갖추어야 되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셀렉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황에 맞게끔 단어를 골라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할 때 정치적 용어를 사용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또 정치적 담론 하는데 무슨 사랑에 관련되는 단어를 쓰면은 좀 이상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단어를 셀렉션 하는 능력이 일단 하나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컨비네이션을 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조합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제 그렇게 되면 정확한, 소위 정확한입니다. 그래서 소위 정확한 단어를 찾아내고 그것들을 문법에 맞게끔 컨비네이션을 해서 하면 뭐가 됩니까? 그래서 syntax가 생긴다 그래요. 문장이 만들어진다 그래요. 문장을 전달하면 그 사람이 그걸 알아듣고, 그 사람도 똑같은 원칙에 의해서 그걸 응답을 해주면 서로 이제 네가 하는 말 나도 알겠다. 뭐 이렇게 이제 언어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언어 장애가 일어나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고장이 이제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하게 단어를 선택을 이제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예컨대 어떤 상황에 가서 그 상황에 맞는 패러다임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런 용어들은 제가 지난 학기 기호론 쪽 언어학적 용어들은 지난 학기 카메라 로시다 할 때 전반부에서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단어 구운들이 있어서 이게 패러다임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패러다임에서 올바른 정치 담론을 할 때면 필요한 패러다임이 있고, 사랑 담론을 하려면 필요한 또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언어 구운이 있어요. 아니면 언어 카테고리가 있는데, 거기서 그걸 뽑아낼 줄 알아야 되는 게 셀렉션이 돼야 되는 원칙이 그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비네이션 되는 건 우리가 그래머틱이라는 게 있잖아요. 문법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문법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이제 셀렉션이 잘못되면 문법은 잘 맞춰서 말은 이을 줄 아는데, 주어, 동사, 목적어, 아니면 주어, 동사, 예컨대 보호, 이런 관계로 이을 줄은 아는데, 단어가 엉뚱한 게 나오니까 이게 들으면은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또 하나의 경우는 컨비네이션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단어는 정확하게 뽑아낼 줄 아는데 이을 줄을 모른다. 그래서 문장이 좀 복잡해지면 이게 단어로는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겠는데 문장이 안 돼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이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멀쩡하게 말더듬이가 아니에요. 일상생활에서 잘 얘기를 하다가 셀렉도 잘하고 콤비네이션도 잘 하다가 이상하게 사랑에 이제 빠지면 그냥 사랑을 하는 게 아니고 사랑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에 빠지면 이상하게 어느 한쪽이 고장난다 이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 제일 많이 고장나는 거는 뭐냐 하면 사랑의 담론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언어 장애에 일으키면 사실 고장나는 거는 쥔탁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잊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파편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는 특별한 어떤 말들의 방식이 있는데, 디스커스가 있는데 그 디스커스가 특히 쥔탁스, 그러니까 있는 게 고장나가지고 이게 이어지지를 않는다. 그래서 이게 프래그멘트입니다. 그래서 파편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한번 경험들 해보셨습니까? 근데 우리 대체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 앞에 가면 말을 잘 못하겠다. 그래서. 근데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말을 잘하기 시작하면 약간 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게. 말을 잘하기 시작하면 약간 거기서 뭐 떨림이 없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어쨌든 이 디스턴스가 생긴 겁니다. 객관화가 됐다 그러죠. 객관화가 됐으니까 뭐 좋게 얘기하면 아주 친해진 거고, 그리고 나쁘게 얘기하면 이제 조금 위험해지는 그런 단계, 아니면 좀 뻔한 단계로 건너간 이제 이러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실 이렇게 간단하게 옮기려면 사랑의 담론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옳고, 그리고 또 아주 정확하게 옮기려면 이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의 파편들이다. 이게 너무 길어서 좀 힘들긴 합니다만 이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저기서 저도 이제 이 책을 물론 좋아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강의를 하거나 또 그러다 보면 이제 특히 젊은 친구들하고 많이 어울릴 기회가 있는데, 오래 또 같이 어울리다 보면 그들의 또 러브 스토리도 좀 알게 되고, 그리고 또 뭐 상담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호소를 듣게 되고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보게 되면 다들 나오는 게 이제 이 사랑의 단상에 대해서 언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요번 첫 시간에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 그런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랑의 단상, 이 책이, 그러니까 Love's Discourse라고 하는 이 책이 사실 그 불란서에서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롤랑 바르트가 쓴 책 중에 아주 가장 베스트셀러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 책에 불란서도 사랑 하면 누구나 관심이 있어서 그렇긴 하겠지만, 하여튼, 또 다른 의미가 있다면, 롤랑 바르트가 이 책을 통해가지고, 이제 비로소, 이것도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책을 통해가지고, 소위, 자기는, 말하자면은 담론 제공자가 아니라, 이 책을 기점으로 해서 담론 제공자가 아니라, 예컨대 이제 소설 쓰는 사람, 이쪽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그런 기점에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게. 그래서, 롤랑 바르트가 아주 오랫동안, 이제 소설을 하나 쓰고 싶은, 이제 그런 욕망이 있었는데, 그 욕망을 이제 실현하지는 못했지만, 어떻게 보면 실현됐다고 자신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걸 소설이 아니라 소설적인 것이라는 말을 많이 쓰면서, 자기가 쓰고 있는, 특히 후반부에 쓰고 있는 그런 에세이들이 담론이라기보다는, 디스커스라기보다는 소설적인 것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혹은 또 백그라운드들이 사실 이 책에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학생들하고 얘기를 하거나 그러고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랑의 단상 참 좋았다, 뭐 좀 가슴이 울린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보면 전부 이제 정말 파편적입니다. 여기서 어떤 문장 하나, 그거 확 와닿아요. 막 이렇게 하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볼 때는 이게 사실 담론이고, 그리고 이제
사랑에 관한 이게 담론이고, 그래서 우리 강의를 이렇게 하면서 강의실에서조차 이 문장이 너무 좋아요, 이 문장 꼭 꽂히네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의 이제 텍스트를 가지고 제가 이제 아무래도 강의를 하려면 좀 다른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롤랑 바르트 전체적인 어떤 그런 사유 체계나 아니면 롤랑 바르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지적인 과정 속에서 그리고 이 안에서 얘기되고 있는 바르트적인 그런 바르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먼저 고백하건대, 이것도 나중에 제가 이제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백하건대, 이게 사랑의 단상 이 책을 가지고 강의를 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이냐라고 하는 그 문제가 사실 봉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르트가 이 책을 쓸 때도 왜 단편들이냐,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이 책의 구성이 알파벳 순으로 쭉 해놨단 말입니다. 이것은 그 어떤 담론의 대상이 되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의도도 있어요. 만일 담론이라는 것이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라면. 그래서 거기서 끊임없이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 의도가 이제 이 안에 이미 처음부터 쓰여지는 동기로서 이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의 그게 수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퍼포먼스입니다. 그런 것들 실천적으로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각자 읽으면서 경험을 나누는 거는 가능하겠지만 이거를 이제 강의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전에 제가 사실 이 사랑의 단상을 이미 한 3학기 정도에 걸쳐가지고 원래는 2학기만 하려고 그랬었는데 3학기 다 하고도 끝부분이 좀 남았어요. 철학 아카데미에서 강의를 했었는데 그때는 아주 진솔하게 강의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씩 읽어 나가는 거.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들어있는 내용들 또는 바르트의 다른 개념들하고 연계되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알아가고 공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진솔한 방식이고 어떻게 보면 이 텍스트를 가장 솔직하게 대하는 그리고 강의자로서는 가장 쉬운 이제 이런 그런 방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지금 8회 안에 이제 오늘은 또 들어가면서 부분이기 때문에 8회, 그러니까 7회 동안 이거를 다 섭렵을 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거치다가 좀 실험적인 방식으로 제가 이번 학기에는 좀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읽으라고 되어 있는 책이에요, 사실은. 읽으라고 되어 있는 책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들어가면서 부분에서 이제 조금씩 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롤랑 바르트의 텍스트이기 때문에 물론 여기 오신 분들은 지난 강의 때 저하고 같이 해서 롤랑 바르트의 전반적인 어떤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사유라든지 아니면 글쓰기라든지 이런 데에서 동원되고 있는 기본적인 베이스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서로 알아본 바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보니까 새로 오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고 그래서 항상 그런 딜레마에 빠집니다. 이거 하나 텍스트를 들어가려면 먼저 얘기해야 될 게 너무 많아갖고 그거 하다 보면은 반은 훌떡 지나가고 이제 이렇게 돼서 곤란했는데 다행히 지난 학기에 제가 그런 앞부분들, 즉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롤랑 바르트는 누구냐라고 하는 것. 롤랑 바르트는 단순히 한 개인으로서도 중요하지만 롤랑 바르트의 어떤 지적 과정이 상당히 변화가 특별히 많은 사람인데 그래서 그런 지적 과정들을 통해서 지적인 그런 한 페르소나로서의 그런 학자로서의 롤랑 바르트는 누구이며 또 사인이잖아요. 그래서 또 이론과 특히 바르트 같은 경우 자기 육체를 그렇게 중요시하는 육체라고 하는 것은 피와 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그런 사적 존재성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사적 존재성이 그런 자기가 작업하고 있는 이론 분야와 굉장히 직결되어 있는 그런 이론과이기 때문에 그런 사적 존재성, 사인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말하자면은 그런 식으로 해서 롤랑 바르트는 누구냐.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롤랑 바르트의 모든 사유 체계 밑에는 특별한 하나의 방법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론을 크게 보게 되면 이제
더 큰 개념으로 얘기하면 구조주의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걸 좀 그 중에서 어떤 특별한 또 분야를 얘기하자면 이제 기호론이에요. 세미올로지라고 해서 기호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거 사실 여기서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개념들이 많이 동원이 돼요. 아니면 동원이 직접 안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연계돼서 나오고 있는 그런 개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 사실 하나의 텍스트로 들어가려면 짚고 넘어가야지만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이런 부분들은 지난 강의 때 제가 뭐 2회나 3회 정도에 걸쳐가지고 나름대로 좀 충실하게 정리를 좀 했으니까 다행히 또 아텐스타드 이거 아마 강의 신청하면 그거 듣게 돼 있지 않나요?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그냥 참고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사랑의 단상이라고 하는 그 텍스트 자체만을 가지고 우리가 미리 좀 적고 들어가야 되는 문제들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단상이라는 그런 이 텍스트는 롤랑 바르트의 어떤 지적 과정에서 크게 봐서 이제 세 개의 과정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그 마지막 단계로 건너가는, 그래서 사랑의 단상 이후에 이제 어머니 이제 돌아가시는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이 사랑의 단상과 더불어서 또 쓰여진 그 같은 카테고리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르트가 쓴 바르트, 아니면 바르트가 말하는 바르트,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것도 번역이 돼 있어요. 상당히 어려운 책이죠. 그래서 짧게 쓰긴 했지만, 그래서 그런 책이 있고, 그 다음에 카메라 로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어머니의 사망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카메라 로시다라는 게 있고요. 그 후에 이제 또 저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설을 쓰고 싶어 했던 그런 욕망을 직접적으로 이제 수행하는 과정에서 세미나 하나가 열리는데, 그게 아직 번역이 안 돼 있습니다만은 이제 소설을 위한 준비들이다라는 그런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마지막에 롤랑 바르트가 사고로 이제 그 사망하기 직전까지 그 다음 학기 콜레지 드 프랑스에서 준비했던 그런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 세미나는 스탕달에 대한 이제 적과 흑 뭐 이런 거, 그리고 파무르의 수도원 같은 데를 쓴 그런 수도원 같은 걸 쓴 이제 그 스탕달 잘 아시죠? 그래서 이제 스탕달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려고 나름대로 다 계획을 세워놓고 그랬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이제 결국 못하고 이제 갔습니다. 근데 스탕달이라고 하는 그 강의가 무엇을 다룰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 바르트가 이미 작은 그 스탕달에 대한 에세이를 발표한 바가 있기 때문에 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세이 제목이 뭐냐 하면 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기는 왜 늘 실패하는가라는 제목이에요. 왜 우리는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면 늘 그 말은 실패하는가. 그래서 굉장히 직결되는 그런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스탕달 부분에 들어가서 얘기하려고 했던 것들이 다름 아닌 이 사랑과 언어의 관계, 또는 더 큰 범주로 얘기하게 되면 이제 언어와 이 신체성의 문제, 이거를 이제 다루고, 그리고 스탕달의 그 문제를 통해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 형식의 문제, 언어 형식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루려는 그러한 내용이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준비되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준비 작업이나 아니면 그 앞에 쓰여졌던 스탕달에 대한 에세이를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롤랑 바르트가 쓰는 롤랑 바르트, 그 다음에 사랑의 단상, 그 다음에 카메라 루시다, 그 다음에 뭐 소설에 관한 작업들, 이런 것들을 다 섞어서 하나의 그런 범주로 우리가 이제 묶어낼 수가 있는데, 그 카테고리는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르트가 담론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오랜 그런 욕망이었던 소설 쓰기의 이제 영역으로 건너간다는 범주, 그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어떤 공적 담론에서 굉장히 사적 담론으로 이제 건너가는 이제 그러한 그 범주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트가 소위 이렇게 로만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소설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었는데,
다름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린 텍스트들은 전부 이 로만 프로젝트 속에 포함되는 이제 그런 시기로 다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바로 이제 그러한 이제 문제를 우리가 조금 더 짚고 넘어가게 되면 이 사랑의 단상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보면 예컨대 카메라 루시다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롤랑 바르트가 자기의 고민을 이제 토로하는 한 문장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나는 이제 그 메타 언어, 그러니까 담론 언어입니다. 그래서 아니면 비평 언어. 그래서 그 메타 언어와 그리고 이 표현 언어 사이에서 늘상 되게 힘들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 언어라고 하는 것은 텍스트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제 그러한 이미 쓰여진 텍스트에 대해서 얘기하는 메타 비평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비평 언어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비평 언어 행위이기 때문에 언제나 이제 비평적 언어 아니면 이론적 언어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적 언어죠. 인생의 공적 언어를 혹은 객관적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혹은 개념적 언어를 사용하게 되는 그런 전제가 있죠. 반면에 이제 우리가 표현 언어다 그러게 되면 우리 한 개인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육체성이라는 게 있죠. 이게 육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우리에게 그 몸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몸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얘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감각 현상 아니면 감정 현상, 정서 현상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신체성이라고 부른다면요. 이 신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사적인 것이고 그리고 내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제 밖으로 언어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비평 언어가 아니라 또 다른 언어를 필요로 하죠. 그걸 우리가 문학적 언어라고 부르든 어떤 심리적 언어라고 부르든 간에 어쨌든 그것들을 표현 언어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바로 많이 이제 바르트가 굉장히 고민스러워했던 그리고 힘들어했던 이제 그러한 딜레마가 이 메타 언어와 표현 언어 사이 다시 말하자면 비평을 하는 작업에서 자기 얘기를 이제 하고 싶어하는 그런 표현 언어로 가고 싶어하는 그런 갈망이 곳곳에서 이제 토로되고 있습니다. 사실 바르트에게는.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다름 아니 아까 말씀드린 이제 로만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이제 형성이 되게 되고 그 안에서 다름 아닌 이 비평 언어로부터 이 표현 언어로 이제 건너가는 그러한 과정에 이 사랑의 단상도 들어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떤 점이 어려우냐 하면 바르트가 메타 언어에서 표현 언어로 건너서 표현 언어라고 하는 것은 사적인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근데 이 사적인 것을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문학 장르에서 보게 되면 특별한 하나의 장르가 있습니다. 어떤 장르냐 하면 자서전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서전적 글쓰기. 그래서 자서전이라고 이제 하는 것은 물론 이렇게 나중에 나름대로 이제 사회적으로 성공을 한 사람들이 나중에 하면 자서전 쓴다고 그러지만 그런 거 좀 다른 거고. 그러니까 이건 문학 장르로서 그래서 글쓰기입니다. 일종의 이제 하나의 글쓰기 특별한 글쓰기 형식으로서 이 자서전은 상당히 문제가 이제 많은 그런 영역입니다. 지금까지 자서전은 자기가 살아온 거 그냥 쓰면 되지 않냐 뭐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게 아니고요. 자서전은 근본적으로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자서전을 쓰고 싶다. 어떻게 보면 모든 소설들은 근본적으로 특히 이제 현대 소설들은 왜냐하면 현대 소설은 내면 소설이기 때문에 리얼리즘 소설은 당연히 자서전적 요소가 중요치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현대 소설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점점 소위 세계 상실이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죠. 개인과 자기가 살고 있는 세계와의 연대 관계가 있을 때만 리얼리즘이 가능한 거죠. 그렇죠? 세상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연대 관계가 있을 때만 아니면 한 개인을 통해서 그 사회가 리프레젠테이션이 될 수 있을 때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들 사는 모습도 그렇지만 우리하고 우리 세상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물론 우리가 이 안에서 사니까 세상하고 관계가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이 사회를 우리가 재현할 수 있습니까? 나를 통해 가지고 이 세상에 대해서 보편적 담론을 할 수가 있느냐, 이제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세계상실이라는 문제가 일찍이 일어나죠. 즉, 그걸 말하자면 이제 그 파편화와 개인이 파편화되는 거죠. 원래 개인이란 개념 자체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래서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이 서로 연대를 가질 수 있을 때 존재할 수 있는 것이 개인인데 그게 점점 사회가 그 개인을 도구화하거나 아니면 바로 개인이 말하자면 단순히 사회 속에서 그 말하자면은 뭐라 그럴까 소외되는 걸 소외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소외됨으로 해가지고 더 이상 개인이 그런 뭡니까 사회에 대해서 재현의 기능성을 더 이상 갖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세계 문학에서 이미 오래전에 시작된 그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컨대 소설은 형식은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소설의 형식은 뭡니까? 이야기를 해라 그 얘기입니다. 이야기를 해라. 그 이야기 안 하는 이야기가 없으면 내러티브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으면 소설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는 해야 되겠고, 그러나 세상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없게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소설 읽어보면 전부 자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그게 말하자면 이제 소설 형식과 그리고 소설의 그 이념, 소설이 원래 목적으로 했던 것이 이게 격리 관계가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소설은 원래 공적 담론 체계에서 이렇게 발생이 된 건데 이게 지금에 와서는 완전한 사적 담론의 영역으로 이제 물론 일본에 가면 처음부터 사소설이라고 하는 형식이 있긴 하지만 바로 그런 문제예요. 이 자서전의 문제가 문제되는 것도 다름 아닌 그러한 그 이제 현대 소설의 내면화 과정과 이제 직결되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결국 현대 소설이 내면 소설이 돼서 자기 얘기를 이제 한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보면 모든 현대 소설들이 그 내면 소설들이 다 자서전이라는 얘기예요. 근본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그래서 마셀 프루스트 같은 경우도 뭐 장대한 글을 써냈지만은 장대한 글을 써내고 무의적 기억이다 뭐다 막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근본적으로 자기 내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물론 마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사회적 측면들이 있습니다. 살롱을 통해서 아니면 드레피스 사건을 통해서 또 그런 부르주아 세계의 그런 세계를 응시하면서 재현해내면서 그 사회에 대해서도 물론 얘기하지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기억의 공간이라고 하는 사적 기억의 공간이라는데 이제 뿌리를 내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근본적으로 자서전적인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자서전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어떻게 보면 나중에 내려가면 서구 문학의 담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영역이 이제 고백 소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고백 문학이라고 하는 거, 이제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진솔하게 다 얘기하겠다라는 거. 이제 이런 게 이제 있는데 이런 문제도 많이 관련이 됩니다. 롤랑 바르트가 소설을 쓰면서 소설적인 것이라고 하는 이제 개념을 동원해내면서 바로 그 소설 속에 나는 소설을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설적인 것을 쓰려고 한다라고 하는 식의 얘기를 할 때 근본적으로 이제 제기되고 있는 것이 왜 그럼 소설 쓰면은 소설 쓰지? 남들이 쓰는 식으로 쓰면 되는 거지. 자꾸 다른 소설을 쓰겠다. 즉, 소설적인 것이라는 얘기를 왜 자꾸 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 근본적으로 이제 문제의식이 어디 있냐 하면 고백이 가능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서전적인 것이 가능하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돼요. 이건 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사실 그 롤랑 바르트가 이 사랑의 단상이라고 하는 이거를 왜 파편식으로 썼느냐라고 하는 것. 왜 그 단상, 프래그멘트 형식으로 썼느냐라고 하는 거. 그리고 앞에 읽어보시면 휘귀어라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이제 개념이 나오는데 왜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또는 알파벳 순으로 모든 걸 정리를 해냈느냐. 이런 것들. 이런 형식, 담론 형식의 문제들. 이게 다 이제 관련되고 있는 그 포인트가 롤랑 바르트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이 자서전적인 요소.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제공되고 있어요.